예,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어제 열병식이 열렸죠? 공개된 영상이 저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차력쇼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수의 전초들, 거창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들에서 우리 군대입니다. 언제나 찬란히 빗발칠 위대한 조국의 눈부신 광의를 확신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당에 있어서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된 것 같은데, 자, 뭐 차력쇼도 하고요. 예, 저 특수부대 저렇게 불방망이로 머리를 깨는 저런 장면도 나오고요. 여학생들 또 어린아이들 공연도 하고 있고요. 자, 김용엽 보좌관 보니까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촛불 집회라고 하는 저기는 횃불 집회라고 하더군요. 저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횃불 집회는 역사가 좀 깁니다. 김일성 시대 때부터 북한은 이런 어떤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집회들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 만든 거죠? 횃불을 들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양손에 횃불을 들고 있고요. 그런 어떤 진영을 짭니다. 저희 횃불을 든 사람들을 이렇게 글자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뭐 그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저렇게 굉장히 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통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항상 동원이 되곤 합니다. 사실 저도 한번 서본 적이 있고요. 그래요? 네. 저거 하려면 연습을 얼만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와. 보통의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 연습을 합니다. 와. 저 연습을 할 때에는 김일성 광장에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김일성 광장의 교통 때문에 연습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평양 근처에 있는 미림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이 연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동원이 되고 고등학생들도 동원이 되는데 수업이 끝나면 바로 연습지로 달려가서 3시간에서 4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그렇군요. 그 과정 속에서 익사병에 걸려서 실려가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예. 차력쇼 아까 저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는 와중이어서 열병식을 좀 당겨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당일날 10월 10일 당일날 밤 10시, 8시, 9시, 10시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뭐 돌멩이를 내려치기도 하고요. 저런 걸 영상으로 공개했고요.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공개를 했고 또 이번에 안 했던 집단 체조도 오랜만에 했다고 하는데 집단 체조는 그게 너무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안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올해부터 이제 국경을 다시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내세웠던 관광 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저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집단 체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 아리랑 공연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정말 10대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들, 10대가 안 된 소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런 소년과 소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6개월 동안 저런 강제적인 어떤 노동에 동원이 되어서 저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 사람들이 받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강제 노동이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학대하는 수준의 그런 공연들인데 그런 공연을 보는 곳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저는 앞으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제 군대가 동원된 열병식이 있었는데 뭐 무기를 떠나서요. 사람이 동원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 칼춤을 추는 군무를 보여줍니다. 예, 여군들이 저렇게 저거 할 때 굉장히 구두도 높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연습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북한의 어떤 군무라든가 혹은 북한의 열병식에서 각도를 맞추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틀려버리게 되면 이 본 행사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면 엄청난 화상투쟁을 받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혁명화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각을 맞추는 연습이라든가 높이를 맞추는 연습은 6개월 내내 가장 그들이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저런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마치 컴퓨터처럼 짜여진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에게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반복된 연습의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군악대 모습도 보이고요. 뒤에서는 또
남자 군인들이 총검수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저런 열병식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 열병식도 봤고 얼마 전에 또 러시아 열병식도 봤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오와 열을 맞추고 무기를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른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열병식을 이렇게 대규모로 성대하게 열었다라는 것은 사실 북한이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딱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뭐 국가에 대한 뭐 자긍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북한의 올해 경제 지표를 보면은 북한 당국이 올해 초에 공언했던 바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에서 많이 미달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또한 올해 6월부터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야심차게 뭐 갈마지구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공개를 했지만 생각만큼 관광객이 많이 가지 못했고 특히나 러시아 관광객들도 발길을 끊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은 외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매번 이렇게 우려먹는 이런 열병식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주민들에게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저기에는 러시아, 또 베트남, 또 중국의 2인자 또는 1인자가 가서 같이 김정은 옆에서 열병식 관람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저거는 북한 내부의 행사고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어떻게 동북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북한의 아주 전략적 계획에 따른 열병식인데 어떻게 저게 북한 내부의 단순한 행사가 될 수 있죠? 베트남의 국가 주석이 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2인자가 왔다는 거는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꾸려보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와는 그러니까 조선과 뭐 러시아의 조로 협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파병까지 했고요. 얼마나 많은 막대한 혈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행사는 미국을 압박하고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행보를 드러내는 그런 사안인데 어떻게 북한 내부 행사고 우리가 동태만 주시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안이한 인식이 굉장히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어떤 국정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짓고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으로 저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규 보좌관. 네. 그러니까 어제는 딸 김주혜는 데리고 나오지 않았고요. 조금 전 저희가 영상은 좀 찾았습니다만 김여정이라든지 현성월 등등 일부에서 아주 살짝 보이긴 했어요. 저건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김여정이 김주혜가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해당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은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에 굉장히 흔치 않게 라오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 주석이 갔고요. 베트남도 1인자 갔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외무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즉 북한이 한 달 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다면 이제는 평양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라든가 혹은 이 동남아 국가들, 동북아 국가들을 모아서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어떤 차원의 다자 협력으로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북한에게는 정말 중요한 행사였고 이런 중요한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은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김주혜를 대동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주석단에 올라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북한의 열병식 주제까지 짚어봤습니다.